네, 역대급 폭등 이후에 하루 만에 급락세를 맞이한 미국 증시 오늘의 분석을 이항용 위원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인사이트 열어보시죠. 미국의 물가지표가 나왔습니다. 3월의 CPI 2.4%로 예상치를 하회하는 우호적인 모습이 나왔는데 시장에서는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관세는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분석인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 발표된 수치부터 좀 잠깐 확인해드리면 소비자 물가, 소위 얘기하는 헤드라인, 그리고 근원 CPI 모두 예상치보다 조금씩 낮아지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흔히 얘기해서 헤드라인 CPI 전월 대비는 정확히 보면 마이너스 0.5% 정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2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까지 갔습니다. 다만 말씀하셨던 대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이 관세가 영향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분위기일 거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예상보다 낮은 그리고 물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이번 주 화요일 날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은 또 물가가 좀 낮아졌다고 좋아하고 있는데 그거랑은 약간은 상반된 시각이 많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관세가 이제 반영이 덜 됐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뉴스 많이 보셨겠지만 미국에서 지금 마트가 열리자마자 그냥 쉽게 얘기해서 화장지 사가는 것만 보신 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왜 사겠습니까? 값이 올라갈 거나 없어질 것 같아서 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과 다음 달 이후는 역시 수치가 바뀔 수 있다. 여하튼 발표된 수치는 좀 떨어졌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주 항목별을 보면 먹거리는 3%가 올라갔고요. 전월 대비 0.4%. 그리고 에너지 가격은 유가가 최근에 많이 떨어졌잖아요. 원유 가격이요. 그래서 마이너스 3.3%, 전월 대비로는 마이너스 2.4%가 떨어진 것이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렇고 또한 근원 CPI 같은 경우에도 4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좀 낮아졌습니다. 네. 다만 이런 부분이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에서의 이 하락 추세가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있어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주택 비용은 말이 많습니다. 주택 비용이 팬데믹 이후에 엄청나게 급증했었는데 그 역시 2028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가장 느린 속도로 상승했습니다. 다만 그 상승한 속도 자체가 여전히 플러스 4.0%입니다. 다만 이제 미국에서도 도심이 있고 좀 외곽 지역이 있는데요. 도심은 여전히 비싸고 외곽 지역이 좀 떨어졌다라는 그런 보고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3월의 CPI는 웰스 파고에서 얘기한 걸 따르면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이 느낀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보는 것보다 한 달 전 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거에 대한 CPI에 대한 감흥이 별로 없었고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3대 지수는 보겠습니다. 3대 지수는 어저께는 수십 년 만에 최고의 폭등했었지만 오늘도 반대로 좀 떨어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장중에 떨어진 것보다는 그나마 소폭 회복하면서 일단 마감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금리는 이제 상승세가 계속했습니다. 이건 오늘 하루짜리만 보여드립니다. 금리가 쭉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루짜리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고요. 상대적으로 달러는 또 최근에 2주 만에 또 가장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그 달러가 내려가면서 지금 위안화는 상대적으로 위안화에 대해서는 또 강세를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 또 위안화 영향을 받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지금 여전히 그 1,455원대에서 지금 오늘 새벽에 시장에서 형성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문제는 모든 것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물가도 올라가고 이러고 관세도 올라가고 이럴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지금 금이 이제 여전히 핫한 이슈가 되겠는데 금은 벌써 올해 거의 한 19번째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금 가격이 오늘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로 직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루짜리니까 그냥 오른쪽으로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래서 현물 가격으로 3,190달러 수준. 그래서 3,200달러도 지금 바로 근접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유가는 상대적으로 오늘 좀 반락하는 모습을 보인 하루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 건지 도박장에 있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게 많은 만큼 변동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측하기보다 이제 대응을 좀 더 확실하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헷갈리는 것은 투자자뿐만이 아닙니다. 해외 IB들도 리세션에 대한 전망을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CNBC입니다. 네, 해외 IB들도 오락가락 리세션 전망인데요.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전망을 했다가 철회했다가 또 하향으로 조정했다가 이제 그들의 심리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변동성도 저희도 이제 얘기가 나왔지만 이렇게 흔들리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질만 하거든요. 사실 이런 변동성이. 네. 사실 오늘 저도 이제 새벽에 이제 확인해서 보면 마이너스 3~4%니까 무덤덤할 정도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어저께는 마이너스 플러스 9%, 8% 이렇게 갖고 심지어 나스닥 10%가 넘게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오늘 이 정도 하락은
오히려 무덤덤하게 느껴질 정도일 정도니까. 엄청난 하락폭인데도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 역설적으로 그런 하락했구나. 건데, 그러니까 IB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세션이라는 거는 2분기 연속으로 GDP가 마이너스 성장하는 것인데요. 리세션이라는 것도 들썩 오는 겁니다. 다만 이제 리세션이 언제 올지 그러다가 지금 드디어 올해는 리세션 올 확률이 커져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JP모건이 이번 주 초죠. 연간 전망을 GDP 전망을 마이너스 1.0% 해놓고 제이미 다이먼 회장도 지금 트럼프 덕분에 리세션의 확률이 점차 커져 있다. 리세션에 완전히 대비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를 갖고 제이미 다이먼 회장에 대해서 어저께 또 트럼프 대통령 엄청 비판하는 얘기를 했는데요. 여튼 뭐 정치적 성향이 워낙 다른 사람들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골드만삭스 얘기로 오늘 중심을 해드리겠는데요. 경기 침체 전망을 계속해서 좀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90일간의 소위 관세 유예를 어저께 발표한 직후에요. 올해 미국의 전체적인 침체 가능성을 좀 내렸는데 왜냐하면 발표하기 딱 1시간 전에 45%, 5월 12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을 기존에 45에서 65% 올려놨었거든요. 근데 바로 이 발표가 나자마자 바로 또 즉시에 잠시 전에 얘기한 것은 철회합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만큼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커져 있고 IB조차도 지금 이런 변수가 나올 때마다 크게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수정 전망한 거를 보면 기존의 비경기 침체 전망, 기본 전망. 그러니까 올해는 이렇게 반반인데 확률상 보면 이렇게 반 이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다는 것이 아니라 확률은 45%, 향후 12개월 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한 그렇지만 이제 추가적인 관세 가능성 여전히 골드만삭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사람이고 어제도 이미 우리나라 뉴스에도 지상파 뉴스에도 많이 다루던데 트럼프의 핵심 보좌관조차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라도 바뀔 수 있는 성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애매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백악관이 대부분의 관세를 신속하게 철회할 경우에는 경기 확률이 낮아지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뭐 열려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런 얘기도 한 거 아닙니까? 90일 동안에 연기돼 있는데 그걸 또 늘릴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아닐 수도 뭐 이렇게 상당히 애매한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고 심지어는 90일이라고 얘기했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다시 바로 실행될 수도 있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열려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추이를 보셔야 되겠는데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이거는 앞으로 12개월 동안의 리세션 확률에 대해서 이 빨간색 있지 않습니까? 빨간색은 이제 골드만삭스가 얘기하는 거 되겠고 파란색은 블룸버그가 모든 곳에 그걸 취합해서 추이로 나타낸 것인데 계속해서 2020년부터 작년 14월까지는요. 작년 10월까지 계속 내려갔었는데요. 그게 올해 들어서 갑자기 위로 축 올라가기 시작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만큼 지금은 사실상 뭐 IB를 뭐라고 탓할 수도 없고 누구를 탓할 수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 한 명이 모든 것을 춤추는 맞춰서 입에 한마디 한마디에 맞따라 춤추는 그런 경제 환경이라는 것이 좀 아쉬울 뿐이죠. 해외 IB들을 뭐라고 할 것도 없듯이 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예측할 수 없으니까 리세션, 경기 침체에 대한 전망이 전문가들도 헷갈리는 만큼 지금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안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매일 좀 관세 정책을 피해갈 수 있는 종목들을 좀 같이 스터디해 보는데요.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밸런스입니다. 관세 전쟁 피해갈 만한 주식들 16개를 꼽았는데요. 오늘은 뭐 코카콜라가 좀 살아남는 뭐 주가 현황을 보이더라고요. 네, 오늘 시장 잠깐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여러분 히트맵 시작할 때 보셨겠지만은 전체적으로 필수 소비재 쪽 있지 않습니까? 네. 필수 소비재 쪽이 좀 올라가는 그쪽이 살아남았죠. 예. 살아남아 있는 것은 명확합니다. 유틸리티 쪽이 좀 살아 있습니다. 유틸리티라는 거는 우리나라 주식만 하셨던 분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유틸리티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쉽게 한국전력 정도밖에 없고 전력과 관련된 몇 개 회사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그 전력 회사들이나 수도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민영화돼 있다. 한국말로 하면 민영화돼 있고 상장돼 있기 때문에 그런 쪽들은 사실 수출입이랑 거의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에서 주로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하는 회사들이다. 이런 것들은 거의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유가에 관련된 것들도 주가의 움직임이 있고 특히 최근 들어서 수출이랑 진짜 상관없는 것이 하나 있는 것이 결국
보험회사들입니다. 보험회사. 그러니까 보험회사들은 지금 이런 와중에서도 3, 4일째 지금 거의 50지 최고가를 향해 달려가거나 50지 최고가 근처에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분명히 피해 갈 수 있는 그런 구석들이 있는데요. 여하튼 그런 것들이 많지 않고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문제일 뿐입니다. 여하튼 그런 걸 포함해서 관세 전쟁에서 피해 갈 만한 주식들을 제가 최근 하루에 한 번 내지 뭐 이틀에 한 번 정도 소개하고 있는데 그거는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종목들을 찾아내는지를 한번 보셔야 되겠는데 오늘은 시티은행에서의 방법으로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시티은행에서 보는 시장의 페어밸류라는 것은 목표 주가가 아니라 이 정도는 적정, 이 정도 내재적인 가치가 있다고 하는 페어밸류라는 개념이 종목별로 있는데 오늘 시티은행에서 발표한 S&P 500의 페어밸류 적정 가치는 4,700이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낮은 거 아닌가요? 4,700원은 고점 대비해서 20% 언저리 조금 더 아래로 가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한국말로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종목별로 설명드린 비율이지만 공시지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여러분들이 사시는 주택이나 아파트, 빌라에 공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공시지가는 통상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주택 가격보다 싸잖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래서 공시지가 개념으로 페어밸류라는 개념을 그 정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한 4,700 정도가 여기는 전망이란 말은 약간 좀 애매하고요. 이건 페어밸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 현금 흐름 같은 걸 사용하는 것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시장에서 그런 걸 다 고려하더라도 할 만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냐는 얘기하는데 크게 보면 관세 전쟁에서 피해갈 수 있는 기업들을 퀄리티 기업을 우선 얘기하고 있습니다. 퀄리티 기업은 가장 우리가 질적으로 좋은 회사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퀄리티가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마진이 괜찮다는 거 그리고 부채 비율이 낮다는 거 그러면서도 이익이 꾸준한 것이 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ROE라고 그래갖고요. 자기 자본 대비 이익. 그러니까 내가 100을 투입해서 얼마만큼 돈을 버냐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릴수록 제가 장담할 수 없겠으나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것 중에서 공감하실 만한 중에 퀄리티 기업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실 때 벅시에스의 대표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런 기업이 되겠는데요. 그런 기업들은 10대 개를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표를 한번 구성해 봤는데 여기 나오는 거 뱅크 오브 아메리카부터 해서 데이포스도 있고 트랙터 서프라이도 있고 추이도 있고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도 있고 도어대시도 있고 알리바바 특이하게 중국 기업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런 16개 정도가 시티그룹에서 뽑은 관세 전쟁에서 피해갈 만한 퀄리티 있는 기업이다라고 일단 큰 틀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 IB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비슷한 것도 있고 약간 다른 것도 있는데 특이하게 매일 제가 봤을 때도 공통적으로 들어간 거가 크루즈 선사들이 들어가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같은 보험회사가 들어간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금융주도 좀 들어갑니다. 그중에서 몇 개만 차트를 같이 보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여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익숙한 것들에 들어가는 회사라고 되겠고요. 카니발도 대표적인 크루즈 선사죠. 어저께 한 곳은 이제 로얄 캐리비안이 들어갔는데 오늘 카니발 비슷한 업종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다음은 추위도 간혹 들어갑니다. 추위는 이제 반려견 몇 번 나왔어요. 해서 종목. 그들을 위한 먹거리, 심지어는 보험 들어가 있고 그런 것들 파는 것들인데요. 여기 나온 제품들이라는 것들이 상당히 미국에서 하고 이게 수출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값이 비싸더라도 나름은 그 종목에서 가장 여전히 저렴하게 팔기 때문에 안 살 수도 없잖아요. 자기 여러분들이 키우는 강아지를 위해서. 그래서 추위가 관세 전쟁에서는 좀 부담이 적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그리고 도어대시는 아시다시피 배달 민족이죠. 그러니까 이게 수출이라면 상관없지 않습니까 지금이요. 그러니까 도어대시 그리고 알리바바 그리고 UTG 브랜드는 이제 브랜드가 먹거리 갖는 브랜드 회사가 되겠는데 UTG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업종별로 보더라도 필수 소비재가 가장 견조했습니다. 그 안에서 좀 겹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매일 관세를 좀 피해가는 종목들의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그 종목들 같이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맡겨뒀습니다. 애플이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아니 어제 애플의 주가가 27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많이 내줬지만 앞으로의 향방 좀 애플 보유자들을 위해서 좀 해안을 주세요. 네, 애플은 요즘 시가총 1위를 하고 있지만 어저께를 제외하고 그 전에 4일 동안은 20년 만에 최악으로 떨어진 날이 되고 어저께는 또 세상 최대로 올라갔는데 오늘은 또 4%나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가가 어저께 급반등했던 이유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는 직접적으로 딱 수출할 수 있게 해줬지만 또 하나가 미국에서 가장 지금 머리 아픈 것이 애플이지 않습니까? 애플의 거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고 또 남은 것도 일부가 베트남에서 생산하고 있고 남은 것도 일부가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하고 극히 일부가 이제 미국이나
중남미에서 하는 것들이 있겠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저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해외에서 주로 수입 그 생산해서 갖고 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들은 나한테 알려주면 내가 한번 좀 관찰해 보겠다, 살펴보겠다 얘기했거든요. 그게 바로 애플을 얘기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이 보면 그래서 가격이 한 대에 2,000달러 된 것이 5,000달러가 될 수 있다. 저도 어저께 뉴스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애플의 매장마다 아이폰 사러 막 줄 쓴다는 겁니다. 네. 지금요. 그 빨리 올라가기 살려는 거야. 올라가기 전 살려는 거잖아요.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 삼성보다 훨씬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이 예외가 되지 않겠냐.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대선 이후에 한번 애플의 공장에 갔을 때 애플은 관세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어저께 약간 기대가 있으나 여전히 리스크는 여전하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자체의 말에 신뢰성이 별로 없다. 그런 것들이 있겠고 또 하나는 공장을 한 번에 옮기기가 여전히 쉽지 않다. 그런 관점에서 여전히 신중한 매매 발전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뭐 300만 원까지 오른다고 아이폰 그러는데 이제 500만 원까지 얘기 나오더라고요. 네, 이항영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